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8주째 오른 가운데 상승폭은 3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 및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집값 담합이 의심돼 신고된 접수 건수가 3,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신고된 건수 비중이 6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오늘 분양가가 가장 낮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분양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모기에 물리면 괴로운 곳 베스트 3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3가지 답을 좀 알려드리자면 우선 3위는 발바닥이었습니다. 발바닥은 손 닿기가 좀 멀어서 긁기도 힘들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더 가렵게 느껴지는데요. 2위는 눈이었어요. 우선 눈은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보기에도 참 흉하죠. 대망의 1위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여드름 난 바로 옆자리라고 합니다. 이곳은 긁을 때마다 여드름 상처가 터지면 어떡할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여드름과 모기 물린 자국이 합쳐져서 거대한 혹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올 여름에는 너무 더웠어서 그랬는지 모기들이 참 없었는데 이제서야 가을 모기들이 좀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는 가려운 곳에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수건을 좀 대고 있으면 그 가려움이 조금은 완화된다고 하니까 이 방법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고민 때문에 가려운 곳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죠?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루 쉬고 와서 돌아왔더니 월요일인 느낌이긴 하지만 또 오늘 열심히 보내고 나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해서 가려운 부분이 있다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려운 부분을 싹싹 끌고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출 규제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집값 지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규제가 들어오면 당연히 한동안은 잠잠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기조가 금리 인하의 기조로 가고 있다라는 점, 앞으로 이제 향후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또 저희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관계되는 그러한 고민들 또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내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그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면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에 대한 안내도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도 전문가와 함께 직접 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네. 서울 지역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나, 네. 중장기로 어느 지역이 좋을란고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여유자금 2억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거주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좀 투자 목적으로 예, 예.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과연 어느 지역에 좀 투자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딱 그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예, 2억 자금으로 서울의 역세권 재개발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지 너무 예. 심플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속 시원하게 대답 드려야 되겠죠. 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고민 상담으로 전화까지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는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시청자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70대입니다. 70대세요? 예. 네, 70대시고. 자, 그다음 지금 현재 거주는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부산. 부산에 거주하고 계세요? 예. 자가로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까? 예. 자가로 본인 주택에 거주하고 계세요? 예, 예. 아파트? 아니, 상가주택. 상가주택이에요. 예. 예,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고 보유 자금은 2억의 자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우리 시청자분은 그냥 순수하게 투자로만 내가 한 몇 년 뒤에 좀 자금을 차익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노후 자금으로 또 쓰시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아니면 뭐 어떤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럼 뭐 지금 사실 투자를 해가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예. 자녀분들은 재개발 지역에 지금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예, 문하고 예. 마누라 앞으로 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시간이 좀 걸려요. 예, 예, 예. 보통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예, 뭐 지금 현재 뭐 조합이 설립됐다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거나 해도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초기 재개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역세권 재개발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5년 정도는 최소한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연세가 이제 좀 많이 이제 향후에 1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나이가 많이 차신단 말이에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재개발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재개발이면 향후에 새 집이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예, 예.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좀 투자를 좀 꺼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 예, 근데 우리 시청자분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안 합니다. 예, 자 빌라를 허물고 나서 이거를 이제 아파트로 바꾼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아파트로 바꾸면 이 아파트가 바뀌었을 때 이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이 빌라가 허물어지고 아파트로 가는 중에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뭐 3년, 5년 정도 뒤에 진짜 거기가 재개발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구역이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이때 매도를 하셔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여유 자금으로 또 쓰실 수가 있다. 노후 대책으로 활용할 예, 수가 예, 있다,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재개발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재개발이 우리 요즘 서울에 보면 모아타운이 있고 신속통합이 있고 또 뭐 역세권이 있고 공공이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정확하게 역세권을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예, 때문에 딱 찍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 아무래도 역세권이 투자 가치가 좀 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네. 그래서 뭐 투자 목적이니까 좀 많이 남을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맞습니다. 우리 재개발 있죠? 음. 이 재개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뭐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역세권이 가장 좋습니다. 예, 가장 많이 남아요. 왜냐? 용적률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이죠. 예, 물론 그 혜택의 일부는 반은 공공기여로 가져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 예. 많이 용적률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예. 사업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역세권 재개발인데, 자, 이 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시청자분도 이제 뭐나 뭐 이렇게 시청을 많이 하셨다 보면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서울에, 이 넓은 서울에 어느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냐 이거잖아요. 예, 예. 시청자분은 지금 부산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또 서울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예.
서울이 아무래도 향후를 봤을 때도 서울이 계속해서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서울에 투자를 하려니까 서울을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릅니다. 예. 전화 잘 주셨어요. 예, 예, 엄한데 또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막 혼자 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코 끼어가지고 그죠? 안 되는 것도 투자하실 수도 있어요. 예, 오늘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서울이 넓단 말이에요. 예. 넓은데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서울에는 가급적이면 이 한강 있죠? 예. 한강 아래쪽 강남이라 그럽니다. 이 예. 아래쪽을 투자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예. 자, 물론 강북도 좋은 데 많아요. 자, 하지만 예. 이 한강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예. 그죠? 자, 서울이 넓은데 제가 오늘 딱 한 군데만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가장 좋은 지역, 역세권 재개발로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디냐? 예. 지금 서울시의 역 주변으로는 많은 개발이 진행이 되어 있고 또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그러죠. 예. 역 주변은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행정청인 뭐 구청이나 아니면 서울시청에서 미리 계획을 잡아놓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곳들은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을 하려고 해도 이미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을 투자를 할 때 역 주변이 좋기는 한데 역 너무 가까운 지역은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들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런 지역을 피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쭉 그냥 설명을 드려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화면을 키워놔놓고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한 3박 4일은 해야 돼요. 자,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거 다 버리고 전문가한테 전화를 주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역세권 재개발에 지구 단위 계획도 피하면서 실제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녹지가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서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부 약간 외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강남이고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강남 4구라고 해가지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까지 포함을 시켰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강동구가 제외가 됐습니다만 이제 또 강동구가 많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 왔습니다. 예.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강동구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이 강동구에 녹지가 많고 살기가 좋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단점이었냐면 일자리가 일단 없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교통편이 불편하다라는 게 두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왜 해결이 되느냐? 여기 강동구에 우리 여기 한강 있죠? 한강이 있고 올림픽대로 앞에 보면 여기 비즈밸리라고 해서 업무 시설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어요. 입주가 시작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업무 시설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 굉장히 맞아. 큰 일자리입니다. 이게 들어오고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도를 잘 살펴보면 아시는데 여기 점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지하철 9호선입니다. 이 9호선이 연장이 돼요. 연장 지금 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9년 아마 개통 예정이에요. 개통. 자,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한 5년 뒤면 개통이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강동구가 또 다시 예전에 고점 찍었다가 아파트 가격 많이 내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다 고점을 다 회복했어요. 전고점을. 그래서 그 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비즈밸리라는 업무지구와 또 우리 향후지만 5년 뒤에 개통이 되는 이 9호선에 빛을 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들어오게 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고덕 비즈밸리 주변 이 일대로 해가지고 고덕동에 지하철 역사가 개통되는 지역을 유심히 봐야 되겠죠. 자, 예, 사람들 예.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하철역이 현재 있어야지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예, 그건 예. 오산이고요. 지하철역이 실시 설계가 딱 완료가 되면 실제 이제 그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 거기도 다 역세권 재개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현재 여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시 설계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하철 9호선에 역사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 주변을 투자하시면 역세권 재개발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거기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고덕동에 여기 보시면 지하철 9호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센터공원이라고 있어요. 센터공원. 비즈밸리 센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요 비즈밸리 입구에 요 바로 앞에 입구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옵니다. 예. 센터공원역이라고 해요. 센터공원역. 요 센터공원역 앞에 보면 바로 여기 저층 노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예. 저층 노후 주거지역. 여기가 노후도가 거의 한 90% 가까이 돼요. 90% 가까이. 자, 그러면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겠네. 당연히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전체가 역사 반경으로 350m 이내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1차 역세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용적률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여기는 지금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을 시키면 이게 400%에서 500%까지 용적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신속통합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300%가 맥스예요. 이게 맥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도 한 100에서 200%까지 용적률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자, 당연히 지금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죠? 이게 또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요 센터공원역 바로 앞에 저층 주거지역에 여기가 역세권 재개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여기에 꽂히셔가지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억이면 2억 조금 모자랄 수는 있어요. 2억보다 조금 더 보태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 2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제 현재 동의서 진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들어가서 사전검토 들어가서 통과를 한다. 사전검토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팍 뛰어버립니다. 예. 아시겠죠?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예. 네, 요 전화를 상담을 끊으시고 꼭 주말이나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 내가 예. 알아봐도 잘 모르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희 세미나를 참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전화 상담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멀리 부산에서 또 서울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아마 그래서 더 친절하게 또 한 지역을 일러드린 것 같아요. 멀긴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임장 활동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꼭 한번 올라오셔서 그 지역 방문도 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다면 양승국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기회도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듣고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양승국 소장의 도움 필요하다 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시고요. 문자 원하신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그라시움 그쪽에 지금 임대사업자로 좀 등록을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팔고 어, 저쪽 합정동 쪽에 한강변 쪽에 재개발 뭐 예정지로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말씀 주신 거죠? 네. 네, 살기에도 참 좋은 아파트인데 이거를 지금 임대사업자로 활용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이걸 매도하고 합정동 재개발, 한강변 재개발 구역으로 하는 게 투자 수익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전문가가 보기에도 그런지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고덕동 얘기를 했는데 바로 또 고덕 그라시움을 얘기를 하시네요. 공교롭게도 죄송합니다. 그라시움 지금 가격이 다시 또 많이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잖아요. 네, 네. 예, 알고 계시죠? 본인이 가지고 계시니까. 네. 예, 몇 평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5평이요. 25평요. 그러면 지금 한 16억, 17억 하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번 15대 한 15억은 넘어갔겠죠. 예. 네. 여기를 그러면 보유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분양받았어요. 아, 분양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임대사업자 지금 한 몇 년 지났죠? 지금 20년 1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5년 좀 안 됐습니다. 5년. 지금 장기로 내시는 거잖아요. 8년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차피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반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뭐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 그 자진 말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자진 말소하고 지금 다른 곳을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시는데 고덕 그라심은 제가 여기는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좋은 아파트.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다 이 얘기예요. 아, 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걸 또 똑같이 이렇게 리바이벌 하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하지만 위에 이제 비즈밸리가 들어오죠. 비즈밸리 들어오고 여기 지하철 9호선이 연장을 합니다. 9호선 연장을 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가격이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아파트는 확실해요. 네, 그래서 굳이 팔실 필요는 없다. 자,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게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하고 합정동으로 가면 어떠냐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어차피 아파트는 오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네, 오르는 한계가 있다고요. 네, 네. 지금 15억이라 하더라도 이게 20억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5억을 더 벌려면.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네, 예, 예. 근데 내가 재개발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재개발은 구획 지정이 되는 순간에 뭐 가격이 5억씩 뛰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가격이 더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네. 아파트보다 투자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재개발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덕 그라심을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자금이 얼마 정도 보유가 되시는 거예요? 전세하고 세금 떼면은 대충 해서는 한 8억 정도 자금이 나오더라고요. 네, 8억 정도 15억으로 자금이 매도했을 나오세요. 때. 네, 8억 정도 자금. 자, 그러면 8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냥 시청자분은 이제 거주하시는 거는 다른 주택이 있으신 거잖아요. 아, 네, 네. 예, 그러면 8억을 가지고 순수하게 투자로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시청자님 8억이면요. 우리 합정동 투자할 때 한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그쪽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네. 그게 뭐 구축 빌라가 뭐 한 투룸 정도가 한 6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네. 실투자금은 그 전세가 거의 없어가지고 한 5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6억에 네. 보증금이 그 전세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1억에 뭐 월세 조금 해가지고 합정동 어디를 알아보셨습니까? 한강변 쪽이에요. 한강변 쪽에 모아타운 그 현재 아무 구역이 안 돼 있는데요. 아, 예, 합정역 예, 예. 가까운데. 네.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있는 이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YG 있는 쪽? 그 모아타운 그 오른쪽이에요. 모아타운 오른쪽요? 예, 예. 지금 모아타운이면 오른쪽에 이거 합정역 한강변 7번 쪽에. 출구 쪽 얘기하시는 거죠? 어디요? 합정역 7번 출구 성산중학교 있는 아니요, 쪽 아니요. 그 왼쪽에. 왼쪽에요? 그 모아타운 쪽 있는 그쪽에 망원동 옆에. 모아타운 선정된 곳 말이에요. 합정동에 지금 모아타운 선정된 곳 없어요. 추진 중인 곳이 있지. 합정동인가 아닌가 망원동인가요, 거기가? 예, 망원동에 모아타운이 있고요. 예, 예. 예, 그 아래쪽으로 지금 모아타운 얘기하셨으니까 옆에 그 아마 아무 지정 안 된대. 예, 아마 이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예. 예, 성산초등학교 아래쪽에. 네, 그쪽에. 예, 예. 예, 화면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투자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래쪽은 지금 신속통합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지금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고 계세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투자금이 지금 5억이나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모아타운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면 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금이 한 3억이면 충분해요. 3억이면. 그 밑에 이제 신속을 하고 있는 그쪽은 어떻습니까? 그쪽이 좀 알아봤거든요. 신속도 괜찮죠. 근데 신속도 괜찮은데 네.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네. 모아타운은 빠르죠. 네, 네. 기간이 짧게 걸리죠. 네. 그러니까 더 빨리 아파트가 되면서 신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후보지로 선정되는 순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죠.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매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투자적인 측면을 봤을 때 모아타운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갈아타면서 더 좋은 지역으로 불릴 수가 있으니까. 저라면 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굳이 그 큰 자금을 여기 합정동에다 두지 마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투자 측면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여러 개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8억 정도 자금이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이 될 만한 유망한 지역들, 진짜 될 만한 지역들에다가 한 3개 정도를 꽂아 놓으십시오. 어디를 가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정동에 지금 2억이면 투자 가능하다 그랬죠. 2에서 3억.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용산 좋죠. 용산.
용산 네. 이해되시죠? 네. 용산에도 여기 용문동 쪽에 보면 용문동 쪽에 또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 3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해요. 네. 예.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취득세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까지 얘기를 하면 제가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고요. 네. 자, 저라면 여기 두 군데 플러스 아까 그 고덕동 있죠? 네. 고덕동에 우리 팔고 나서 또 고덕동 많이 오르면 속상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속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덕동에 그 역세권 개발, 재개발할 수 있는 곳 있죠. 네. 거기도 한 3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한 8억 정도 나올 거예요. 요 8억을 가지고 세 군데를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십시오.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임대 사업 이제 8년까지 채울 필요 없이 채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하여튼 자진 그 예, 세입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네. 자진 말소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세 군데다가 분산해서 투자를 해놓으십시오. 재개발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가장 알겠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아, 더 네, 궁금하신 네.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든가 아니면 또 네, 세미나에 한번 연락을 참석해 보시는 것도 드리겠습니다. 방법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하셨던 대로 우선 이 재개발 투자처로 바꿔 타는 게 투자성을 높이는 데는 맞는 방법이지만 큰 8억이라는 자금을 한 지역에 묶어두지는 말자 조언 드리면서 새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내 고민인 것처럼 언제나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336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여유자금 1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자녀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래 가치가 높은 서울 투자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조금은 적어서 자녀 명의를 활용해서 좀 길게 보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아, 네,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유자금 1억을 가지고 미래에 빛이 날 만한 지역. 미래라고 하면 뭐 우리 시청자분이 몇 년을 설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라고 저는 볼게요. 자녀분이 이제 나이가 뭐 좀 어리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까? 가장 많이 발전하는 곳을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은 1억이라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지만 향후에 이 1억보다도 한 200%, 400%, 500%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투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지역은 저는 딱 한 군데를 꽂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지금은 아무도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이 돈이 됩니다. 그죠? 자, 어디냐? 다른 곳 가지 마시고 여기 아래쪽에 서울의 아래쪽입니다. 제가 항상 강남 쪽을 많이 보시라 그랬죠. 자, 이쪽에 금천구로 가십시오. 금천구. 여기가 금천구입니다. 금천구도 이 금천구 중에 너무 아래쪽에 시흥동 밑으로 해가지고 내려가지 마시고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가까운 지역들, 그죠?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독산동, 시흥동 해가지고 금천에 재개발 구역들로 많이 지금 지정이 되고 있어요. 지정이 됐는데 뭐 시흥동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또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 막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향후 또 단시간에 또 예정이 될 곳들이 또 독산 B구역, 그리고 독산 A구역,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자꾸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역들이. 자, 그러면 여기 뭐 독산 3동 뭐 이런 쪽으로도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이나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다 노후 저층 주거지입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에 만족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요건에 만족한다 그러면 이 독산동 일대는 앞으로 향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가 뭐 광명 뉴타운이잖아요. 광명 뉴타운 이렇게 뭐 크기가 보시다시피 광명 뉴타운급입니다. 자,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향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한 10년 뒤에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서울과 경기, 광명 어디가 더 사람들이 찾는 유망한 지역이 될까요? 바로 독산동이 더 찾는 유망한 지역이 되겠죠. 이쪽으로 다 넘어온단 말이에요. 광명이 왜 비쌉니까? 광명이 바로 서울 옆에 있기도 하고 또 가산 디지털이나 구로 디지털 바로 지근에 있잖아요. 지근 거리에. 그러다 보니까 광명이 비싼데 광명보다 더 가까운 이 독산동에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단지 업무지구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이 만약에 대단지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약 1만 세대 이상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디가 더 향후에 가치가 높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누구든지 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서울로 들어와야죠. 서울. 누구나 다 외치는 이 서울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또
개발 호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시흥대로를 주축을 해가지고 여기가 신안산선이 들어오죠. 신안산선. 이게 신안산선이 내년이 원래 개통 예정이었지만 현재 2026년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역 주변으로도 보셔도 좋고, 그죠? 역 주변을 보셔도 좋고, 역 주변이 꼭 아니더라도 이 지역이 전체 아파트 대단지로 군을 형성한다 그러면 완전 게임이 바뀌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산동 현재는 볼품없는 별거 아닌 같은 그런 지역이지만 향후에 금싸라기, 금천구잖아요. 금이 흐르는 천입니다.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꼭 독산동에 임장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다시 연락을 주시든지 해서 독산동에 투자하시라. 내가 만약에 소액으로 아파트에 투자할 수 없는 자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자금을 가지고 있다. 소액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바로 향후에 미래에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장기적으로 묻어두시면 됩니다. 10년 지나서 보십시오. 꼭 이 방송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가 굉장히 많이 오를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임장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정도로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가진 자금이 좀 풍족하다면 남들이 다 원하는 곳, 뭐 강남이나 용산 이런 곳에 투자 계획을 세워볼 만하지만 내가 가진 자금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현재 가치보다 미래 조금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잘 살펴보자. 그 지역으로 독산동 말씀 주셨으니까 지역도 자녀분과 함께 우리 부모님 손 꼭 잡고 다녀오시고 그 안에서 또 구체적인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로 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방송 중에도 이렇게 무료 전화와 또 상담 문자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방송에서는 내가 다 못 꺼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양승우 소장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다음 주에 진행 예정인데 소장님 어떤 분들 참여하셔서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시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세미나장에서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보통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사이로 하는데요. 여기 오시면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제가 또 기술사 아니겠습니까? 도시계 기술사로서 여러분들께 재개발에 관한 유의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다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현재 재개발이 어느 지역이 진짜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들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미리 전화를 주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월 9일 휴일 지나고 다음 목요일 10월 10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인데요. 소장님 시간이 오후 1시인가요? 오전 11시인가요? 다시 한 번만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오후 1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막이 잠깐 잘못 나갔어요.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점심 식사 하시고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예약 받고 있으니까요. 역시 전화 통해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또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좀 나눠봤지만 그 첫 번째 전화 상담하셨던 분이 멀리서도 이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찾기가 쉽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 방식들도 우리 일반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 나도 좀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 역세권 재개발 사업 최근에 이 강남 양재역 일대가 이 첫 번째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더 관심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활성화 사업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사업인지, 왜 사업성이 좋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투자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양승우 소장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상담 전화도 받았습니다만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세권 재개발, 네, 재개발입니다. 이 역세권 재개발은 엄밀하게 말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이 있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인데 예전에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따로 있었어요. 이 따로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밀도를 좀 많이 높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놨던 것인데 그게 이제 2017년도에 통폐합이 되면서 도시 정비형 재개발로 해서 지금 현재 도정법 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역세권 재개발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역세권 시프트 형태로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은 대부분 다 역세권 시프트였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이 역세권 시프트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을 장기 전세 주택으로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물량이 많아진다는 조금 약간의 단점이 있죠. 자, 그런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또 새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이게 2019년도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계속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재개발로 역세권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 겁니다. 이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는 무조건 50%를 장기전세 임대주택으로 줘야 되지만 여기는 장기전세 임대주택은 한 30%만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뭐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자, 그래서 말은 많이 하지만 말은 많이 떠들고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4월 달에요. 4월 16일 날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했는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4월 16일 날 이렇게 이제 설명회를 한다고 공고를 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한 몇십 명 올 줄 알았는데 500명 이상이 와가지고 강의장이 미어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2차로 또 설명회를 또 추진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그러면 볼 수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서 자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가지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시면 설명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우리 서울시에 있는 재개발이나 모든 개발 계획들, 개발 사업들은 다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이 제도 아래, 계획 아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이 범위를 넘어설 수도 없고 이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최상위 계획이고 장기고 또 정책 계획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디가 개발된다라고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적인 큰 그림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향후에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곳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겠구나라는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늘 보셨다시피 서울 도심 있고 영등포 여의도 있고 강남 있고 이렇게 3도심이 있죠. 3도심. 근데 3도심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시다시피 3도심과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53지구 중심 이렇게 여러 군데가 다 이렇게 개발 계획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점이 들어가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밀도를 많이 높이는 개발 계획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 기본 계획을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그림은 그릴 줄 알면서 우리 서울시를 한번 바라보자라는 얘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용도 지역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국토계획법에 이 용도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용도 지역은 우리가 늘 들어봤던 거 주상공로 그죠? 그리고 뭐 일반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죠? 그리고 일반 뭐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뭐 이런 것들 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적률이 높아진다. 이 내려갈수록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려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더 좋다. 이 얘기입니다. 공업지역은 예외를 할게요. 서울에 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많이 개발이 되기는 조금 힘들다. 지금 현재는. 자, 그러면 상업지역까지 이렇게 용적률의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용적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은 어딘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설명회의 앞부분에다 넣어놨던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내용도 넣어놨어요. 용적률 요즘에는 막 용적률 워낙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층수를 많이 쌓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많이 쌓으면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이 지을 수 있으면 많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진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평에다가 한 10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어느 지역은 100평을 가지고 어느 지역은 50층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어디를 투자할까요? 당연히 50층 지을 수 있는 데 투자하겠죠. 그래서 용적률 혜택이 이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여라는 것이 있어요. 공공기여는 정확하게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개발 계획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켜주면 그 용도 지역 상향해 주면 모든 혜택은 다 개발자가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기부채납하고 공공기여는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제가 그냥 그것까지 구분을 짓지는 않고 공공기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도지역을 서울시에서 이 지역은 용도지역을 상향을 시켜줘야 돼. 더 고밀도로 지어야지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나중에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줍니다. 상향. 용도지역을 상향을 시켜주죠. 엄밀히.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면 용적률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만큼. 많이 늘어나죠. 반이 원래는 250%였는데 500%까지 줘버립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나죠. 많이 늘어나면 이걸 다 민간이 개발자가 다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되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요 중에 반은 우리한테 환원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획이득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환수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역세권 시프트가 될 수도 있고 역세권 활성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컴팩트하게 가야 된다. 국토 전체로도 컴팩트하게 가야 되고 도시 내부적으로도 컴팩트하게 가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컴팩트하게 가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역세권으로 사람의 관심이 쏠리게 되겠죠. 그리고 서울시로 사람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을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기 때문에 민간이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늘어나는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공기여를 해가지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개념 아래 이게 탄생을 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서 역세권이라고 하면 요건에 딱 부합을 하죠. 그러면 용도 지역을 준주거 이상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변경을 해줘 그래요. 그러면 용적률이 많이 증가하죠. 증가하면 2분의 1은 너네들이 알아서 사업을 해. 뭐 분양할 물량을 지어라고 하고 나머지 반은 우리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좀 확충을 해줘라고 해서 서로 이제 윈윈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어떤 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이 중에서도 장기 전세 임대주택만 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여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그뿐만이 아니고 공공임대 상가, 공공임대 산업시설, 공공임대 업무시설, 업무시설 요즘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리고 생활 서비스 시설, 공공시설, 우리 주민센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지을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서 또 상한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30%까지만 지을 수 있다. 30%. 자,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다른 시설들로 채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역세권 활성화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 사업이 진행 중인 곳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있는데 단지 뭐였냐면 이건 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기준을 변경을 해가지고 재개발도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 보시다시피 201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기준을 계속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차 기준까지 개정을 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기준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250m 반경 안에만 무조건 들어와야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면적도 되게 작았습니다. 한 10,000제곱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기대했던 것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활성화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낮춰줬습니다. 역세권에 350m 안에 들어오면 된다라고 역세권 시프트하고 똑같이 이렇게 기준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더 많이 확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250m까지밖에 안 됐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350m까지 되고 또 이번에 또 개정을 해가지고 노선형 상업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 강남에 많이 있죠. 이런 지역들도 다 포함을 해서 진행을 시켜주겠다라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설이나 관광 숙박시설을 또 넣어주게 되면 용적률을 또 혜택을 더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용적률에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더 높이 지어라. 더 높이 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한 용적률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500%면 500%까지밖에 못 받았는데 창의혁신 디자인이나 관광 숙박시설이나 친환경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용적률을 더 줄게. 더 줄게. 계속해서 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심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이 심의. 그래서 어쨌든 많은 용적률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을 하려면 그러면 요건들이 다 있겠죠. 기존에는 10,000제곱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10,000제곱.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30,000제곱까지도 가능합니다. 30,000제곱까지. 그러면 굉장히 넓은 획지가 이 아파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동의 요건은 대신에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완화만 해주고 쪼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청만 많이 하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할 때 주민 제한할 때 50% 이상의 동의율은 받아와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노후도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역세권 시프트하고 가장 차별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15% 이상 지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역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역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5%가 전체 면적의 15%가 신축이다라고 하면 이 전체 면적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견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시프트는 이 작은 구역 안에 이 가로 구역이 있어요. 길로 돼 있는 여기 길이 나 있다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요 가로 구역 안에서 만약에 15% 이상이 신축이다라고 하면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불합리하죠. 이건 나중에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당연히 권리 선정 기준이 있겠죠. 권리 선정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시죠. 그러면 세미나를 오셨을 때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또 방송 시간에 제가 시간이 분량이 어느 정도 남는다라고 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찌됐건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말 좋은 사업이다. 용적률의 혜택을 정말 많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적률의 용도지역 상향을 한 2단계 이상 최대 4단계까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아주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사전에 전화 주셔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보들 또 특히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듣는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좋은 정보 받으시고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소개해드렸던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재개발 투자 그리고 갈아타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까지 모두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10월 10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자세한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